솔리드의 마지막 시간으로 이번에는 DIP, 즉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로버트 C. 마틴은 단연간 개발하면서 코드에서 통상적으로 존재하는 특별한 문제를 알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상위 수준의 모듈이 하위 수준의 모듈에 의존성을 가지게 되는 것, 즉 다른 말로 하면 정책이 구체적인 것에 의존하는 경향성입니다. 아마 주의 깊게 작성되지 않은 많은 코드들이 현재도 유사한 상황을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DIP는 이런 경우 모듈 간의 의존 관계를 어떻게 하면 끊고 변경이 다른 코드에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코드는 어떻게든 의존 관계를 가지고 작성하게 됩니다. 의존 관계 자체를 없앨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존 관계를 잘 정리하지 않으면 코드는 경직성을 띠게 되고 기능의 추가 혹은 수정이 매우 까다로워지게 됩니다. 의존 관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무엇이 무엇에 의존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는 서로를 의존하는 관계인데 안타깝게도 이런 코드 역시 매우 자주 보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의존 관계는 단방향으로 흘러가게 해주세요. 이 그림의 경우 클래스 A와 클래스 B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존재합니다. 실제로는 이런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서로가 상대의 프로퍼티로 존재한다면 한 방향은 위크를 사용해야 한다고 공부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클래스 B만 따로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경우에는 클래스 B만 따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항상 클래스 A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다음과 같은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A는 클래스 B를 사용하고 클래스 B는 다시 클래스 C를 사용하고 클래스 C는 다시 클래스 A를 사용하는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의존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느 한 클래스도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두 한 덩어리로 움직여야 합니다. 타인이 작성한 코드에서 일부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클래스를 복사했는데 한 개의 클래스를 복사했는데 거기에 또 연관성이 있는 다른 클래스들이 줄줄이 딸려 나오는 경험들을 모두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식의 의존 관계가 정리되지 못하고 나는 클래스 A를 쓰고자 했을 뿐인데 그 일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클래스 C와 클래스 B까지 같이 가지고 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다음의 경우를 한번 보시죠. 클래스 A는 클래스 B에 의존하고 있고 클래스 B는 클래스 C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클래스 C는 클래스 A, B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클래스가 됩니다. 물론 클래스 B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클래스 C를 함께 사용해야 하지만 A를 가져올 필요는 없겠죠. 이론적으로는 모든 클래스들이 의존 관계 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그렇게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의존 관계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해주는 것이 코드의 복잡도를 낮추고 재활용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클래스 C가 클래스 A 혹은 클래스 B와 함께 동작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무엇인가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클래스 C가 클래스 B나 클래스 A를 참조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의존 관계가 앞에서 보여드린 그림처럼 역방향으로도 걸리게 되는 경우고요. 자, 의존 관계를 단방향으로 흐르게 하는데 반대쪽으로 의존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때 DIP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의존의 방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볼 텐데요. 앞에 설명한 것처럼 의존 관계를 단방향으로 잡는다면 어느 쪽에서 다른 쪽으로 의존성을 가져야 할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부분에서 추상적인 방향으로 의존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즉 추상적인 것이 구체적인 것에 의존해서는 안 되죠.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정책이 구체적인 것에 의존하는 경향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정책 자체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그 정책에 적용시키는 것이죠. 상위 수준, 하위 수준이라는 단어도 사용했는데 상위 수준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모호하고 애매한 느낌이 들 텐데요. iOS의 예를 들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OS에서 가장 대표적인 DIP에는 UI 테이블 뷰를 들 수 있습니다. UI 테이블 뷰의 동작은 일단 추상적인 것이고 각 셀과 주변 동작들은 구체적인 것이 됩니다.
개발자들은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추상적인 UI 테이블 뷰를 가져와서 사용해서 구체적인 특정 UI를 구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추상적인 UI 테이블 뷰의 코드는 개발자가 UI 테이블 뷰 셀을 상속받아 커스텀으로 만든 셀에 직접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UI 테이블 뷰의 코드는 개발자가 커스텀한 커스텀 셀에 직접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신 셀의 추상적인 레벨인 UI 테이블 뷰 셀을 사용하겠죠. 그리고 동작에 있어서 필요한 구체적인 부분들은 UI 테이블 뷰 데이터 소스와 UI 테이블 뷰 딜리게이트를 통해 구체적인 쪽에 위임을 하게 됩니다. UI 테이블 뷰 입장에서는 두 개의 프로토콜과 UI 테이블 뷰 셀만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죠. UI 뷰 컨트롤러와 마이 뷰 컨트롤러 간의 관계에서도 유사한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UI 뷰 컨트롤러는 뷰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마이 뷰 컨트롤러는 개발자가 커스텀으로 만든 구체적인 구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마이 뷰 컨트롤러는 UI 뷰 컨트롤러에 의존하지만 UI 뷰 컨트롤러는 마이 뷰 컨트롤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마이 뷰 컨트롤러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자, DIP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요. DIP는 소프트웨어 모듈을 분리하는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위 계층, 즉 정책, 그리고 추상적인 레벨을 말씀드린 거요. 그것들이 하위 계층, 즉 세부적인 사항, 구체적인 내용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의존 관계를 역전시켜서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의 구현으로부터 독립되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DIP라고 합니다. 자, 이게 전통적인 의존 관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코드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럴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로직을 구성한다고 합시다. 로직을 구성할 때 그 로직을 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많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을 것이에요. 내지는 뭐 특정 하드웨어 디바이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 즉 어떤 로직이 정책적인 추상적인 로직이 동작할 때 그런 하위 계층의 동작들,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의존해서 동작하는 경우가 실제 코드에서는 굉장히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UI 테이블 뷰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개발자가 그런 유사한 기능을 구현하게 된다면은 그 테이블 뷰의 동작들 가지고 기본적인 스크롤 동작이라든지 셀들을 표현하는 동작들을 하면서 실제로 구체적인 셀을 사용해서 구현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즉 커스텀으로 만든 테이블 뷰를 다른 곳에 재활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코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그냥 DIP를 사용하지 않고 코딩을 하게 되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상위 계층,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에서 분리해냄으로써 추상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내용의 독립성을 지켜주고 서로 간의 활용도를 높여주는 그런 기술이 DIP인 거죠. 상위 모듈은 하위 모듈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상위 모듈과 하위 모듈 모두 서로에 대한 추상화에 대해서 의존을 해야 되고요. 추상화는 세부 사항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세부 사항이 추상화에 의존해야 된다. 대표적인 그 DIP의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장입니다. 추상화는 세부 사항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세부 사항이 추상화에 의존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과 위의 정의 내용이 잘 연결이 되시나요? 해당 내용을 조금만 더 깊게 고민해 보면은 꼭 프로토콜을 사용해야만 DIP를 쓰는 것이라고 어디에도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경우에는 여기서 생각을 조금 더 확장해서 다음의 경우도 DIP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슈퍼 클래스에서 서브 클래스를 상속받아 사용할 때 슈퍼 클래스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데요. 사실은 그건 그렇게 좋아 보이는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브 클래스를 슈퍼 클래스의 구체화라는 개념으로 상속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설명을 계속 했었는데요. 이 경우 슈퍼 클래스는 추상적인 부분, 서브 클래스는 구체적인 부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특정 종류의 클래스들을 다루는 상위의 추상적인 로직이 있다면 이 로직은 구체화된 서브 클래스들에 의존하지 않고 작성되어야겠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LSP와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특정 동작의 구체화를 위해서 슈퍼 클래스의 메소드를 오버라이드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고, 세부 상황에 해당되는 서브 클래스는 슈퍼 클래스, 즉 추상화된 부분에 의존하게 됩니다. 반대로 슈퍼 클래스는 서브 클래스의 존재를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지 세부 사항에 의존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가끔 좀 이제 코드가
이상하게 꼬여 있는 경우에는 슈퍼 클래스가 서브 클래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있도록 코딩을 해놓은 경우들을 보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설계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헐리우드 원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DIP를 설명할 때 헐리우드 원칙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영화에 출연하고 싶으면 연락처를 주고 가세요. 즉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란 말이죠. 필요하면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헐리우드에 통용되던 원칙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구체화된 쪽, 즉 배우는 추상화된 쪽 영화사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 연락처만 등록하면 필요하면 부를게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앞에 설명드린 UI 테이블 뷰의 사용에서도 동일한 형태가 보입니다. 구체화된 쪽, 즉 내가 구현하는 쪽이죠. 에서 딜리게이터와 데이터 소스를 테이블 뷰에다 등록해두면 테이블 뷰는 추상화된 쪽입니다. 즉 연결해준다는 것은 연락처를 남긴다는 이야기죠. 필요할 때 콜백으로 함수들이 불리는 동작을 우리가 직접 구현해서 사용했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결국 의존 관계를 역전시켜서 통상적으로 이제 추상적인 부분이 구체적인 부분을 참조하는데 대신 구체적인 부분이 추상적인 부분을 참조하게 해서 두 모듈의 의존 관계를 단방향으로 만들고 구체적인 부분이 추상적인 부분에 의존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추상화된 부분의 코드를 재활용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즉 UI 테이블 뷰를 계속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유사한 예로 상속에서의 모습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UI 뷰 컨트롤러가 추상화된 부분이고 My 뷰 컨트롤러는 구체화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UI 뷰 컨트롤러가 My 뷰 컨트롤러에 의존하지 않고 심지어 아예 모르고 반대로 My 뷰 컨트롤러는 UI 뷰 컨트롤러에 의존하게 됩니다. 상속이죠. 만일 추상화된 정책, 예를 들면은 뷰 컨트롤러의 라이프 사이클 같은 그런 것들이 동작된다면 구체적인 처리, 즉 결국 구체적인 부분은 마이 뷰 컨트롤러라고 했죠. 마이 뷰 컨트롤러의 오버라이드된 함수들이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함수가 불리게 되는 것이죠. 그 함수들은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불리는 입장이 되니 헐리우드 원칙에 따라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얼핏 봤을 때 복잡해 보이는 DIP를 사용할까요? DIP를 사용하게 되면 두 모듈 간의 의존 관계를 단방향으로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추상화된 부분의 코드는 저용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